안녕하세요. 화정동 명품 공인중개사의 김 소장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용어들에 대해서 한 번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감정가액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보통 경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TV에서도 고가 물품에 대해서 감정가액을 측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권리가액에 대해서는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혼동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리가액이에요. 권리가액은 고정자산이라고도 해요. 보통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나게 되면 조합 측에서는 둘 이상의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 이후 나오셔가지고 층수나 방향, 일조, 조망권 등을 바탕으로 해서 감정가를 결정을 하세요. 또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주변 아파트 시세들도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이는 고정자산입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 자산이에요. 근데 옆에 보시는 권리가액은 변동자산이에요. 그러면 대체 권리가액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여기는 토지 또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사업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으면 더 많은 소득 권리가액이 측정이 되는 거고요. 사업성이 없으면 권리가액이 더 낮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사업 시행인가가 나오고 관리처분 계획안이 나올 때 정도 보상가액이 얼마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감정가가 아니라 권리가액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는 변동자산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권리가액은 언제 변해요? 그리고 왜 변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언제 변하는지, 그리고 권리가액이라는 게 왜 변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음, 여기서 권리가액은 보통 앞에서 드렸다시피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이후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랬었잖아요. 그 감정평가 이후 관리처분 계획안이 수립이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안이 수립될 시 총회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권리가액이 한번 측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다 끝난 이후에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결산을 하게 돼요. 이는 물론 그 변경 총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두 번째 권리가액이 결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크게는 처음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를 어, 끝낼 때 권리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허나 염주 포스코, 염주 주공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이 바뀌면서 공약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번 분양 이후에 또 권리가액이 한번 변경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1번 분양 이후에 권리가액이 1번 분양이 잘 이루어져서 권리가액이 상승을 했고 이 상승 금액을 조합원들에게 배분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그러면 소장님 권리가액이 왜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오게 돼요. 이 용어는 비례율이라는 용어예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는 비례율이라는 건 사업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사업성이 비례율이 100 이하라면 사업성이 낮는 거고요. 그 다음 높으면 사업성이 높은 거고 100 이하면 사업성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 비례율을 계산을 할 때는 완공 후 대지와 건물의 총 가액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사업비를 빼고요. 이를 조합원 자산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그럼 구체적으로 수식으로 한번 봐볼게요. 여기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비례율이 공식이에요. 제일 처음에 보시면
여기는 총 수입이에요. 총 수입이라는 건 감정평가를 이루어 가지고 감정가액과 조합원과 1번 분양을 이루어 총 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서 금융비용이나 공사비, 건축비를 빼주고요. 이를 종전자산,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으로 나누면 비례율이 발생을 해요. 여기 예를 들어서 총 수입이 2천억 원이고 총 지출이 900억 원이에요. 그 다음 종전자산이 1천억 원이라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할 때 110%, 비례율이 110% 나옵니다. 이는 110%면 100 이상이기 때문에 수입이 더 높다는 거예요. 조합의 수익이 높고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많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비례율이 100 이상이라는 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사업성이 좋았기 때문에 조합원에 대한 혜택이 더 많아져요. 나중에 권리가액이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상승한 금액들을 공사가 끝난 이후 관리처분 계획 변경안이 통과가 되면 청산금을 받게 되고요. 수익금을 배분받는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비례율이 100 이상이면 사업성이 좋으면 조합원들에게 좋기만 하겠네요? 그건 아니죠. 거기 그 소득이 발생하는 대신에 국가에서는 소득세를 내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례율이 100 이하예요. 100 이하라는 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조합을 설립을 해서 사업 시행인가 그다음 관리처분 계획안을 통과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꼬르 사업 지출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은 더 떨어져요. 그리고 추가 나중에 마이너스로 된 부분에 한해서는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발생합니다. 이를 추가 분담금이라고 해요. 흔히들 추가 분담금이라면 나중에 입주할 때 내는 돈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동일한 원리예요. 그렇지만 추가 분담금 지금 입주할 때 내시는 거는 개인적으로 그 조합원의 감정가액과 조합원의 분양가액 차이를 납입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에서 비례율에 따른 추가 분담금은 수익성에 따라서 조합원들이 내셔야 할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간략히 감정가액과 권리가액에 대한 차이를 살펴봤어요.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고 권리가액의 용어와 왜 변화하는지 그리고 비례율이 무엇인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신다면 나중에 투자를 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간략히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영어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